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종순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장 시절부터 청주 부시장, 부지사 하실 때부터 다 자주 뵀다가 한동안 못 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 이제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 새마을운동을 실무 지원하는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200만 새마을 가족의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충북에서 이제 여러 자리를 거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국장을 하시면서 경제특별도 예. 그때 건설을 한다고 해서 투자 유치도 많이 하셨고 또 청주 부시장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지사가 이제 충북에서 한 마지막 공직이었는데 예, 예. 행정부지사를 한 1년 3개월 정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떠셨나요? 그게 2014년 3월 18일자로 제가 부지사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받자마자 한 달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6.4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예. 또 9월에는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해야 됐고 예. 또 교황님도 그때 이제 저희 맞습니다. 음성꽃동네에도 방문을 하실 계획으로 있었고 하셨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되니까 구제역이 저희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네. 또 AI도 발생해갖고 2015년 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한 70일간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당시에 다 중요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래도 꼽으라면 정말 우리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하고 또 6.4 지방선거 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이 돼서 예. 정말 방송에 나올 때마다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라는 말을 참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자존심이 좀 상해서 어떻게라도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AI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잘 방어를 했습니다만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한 그런 기억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 6.4 지방선거가 또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행여 무슨 사건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행정부지사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중앙부처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실장.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요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방의 어떤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방 재정 개혁을 좀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부지사를 하면서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발탁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를 지방재정세제국장 또 지방재정정책관을 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이나 확충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그 지방재정개혁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마무리하려는 차원으로 저를 아마 발탁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발탁이 돼서 저 자신의 영광스럽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어려운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은 있었습니다만. 예. 근데 지방 재정 개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혁을 했길래 그 성남시 같이 좀 이렇게 재정이 좀 여유로운 데가 대단히 반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그 개혁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 재정이 늘 걱정하시는 게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국세가 한 80% 되고 지방세는 한 20%밖에 안 돼서 예. 많은 분들이 이할 자치 아니냐. 예. 더 지방세를 많이 더 줘야만 자치가 되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2010년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재산세 중심의 세제고요. 예. 국세는 소득, 소비세 중심의 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의 세제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민감해서 예. 어떤 세원의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예.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10%인 지방 소비세와 예. 또 국세인 소득세의 일정 부분 10%인 지방 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예. 이건 지방 세정사의 아주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인데 어쨌든 국세인 소득 소비세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지방세의 총량은 상당히 늘었는데 예. 이 늘은 세원들이 전국에 골고루 가지 않고 특정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치단체에 세원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가 2012, 13, 14년도에 한 20조 가까이 늘었는데 그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수도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치단체와 대도시. 예. 우리 충북 같으면 좀 청주, 창원 이런 곳에 너무 세원이 편중돼서 본래의 어떤 전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못 왜곡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원이 조금 줄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손해가 난다. 뭐 그런 시각으로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지방 재정 세지실장이 또 지방 공기업도 이렇게 개혁을 할 수 네. 있는 자리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방 공기업이 좀 뭐 방만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감축하고 예. 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또 긴급 재정 관리 제도도 예. 도입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사실은 이제 지방에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 여러분께서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의 모든 부채를 합해보면 약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빚이 많은 데가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단체의 빚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공기업의 빚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지는 거기 때문에 공기의 부채도 감축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부채 감축 노력을 한 결과 12년 만에 계속 지방공기의 부채가 늘기만 했지 줄질 않았습니다만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데 주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사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통해서 한 1000여 개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지역에서의 공기업은 좋은 일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그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태백 같은 경우에 태백시가 이제 오투 리조트라고 하는 스키장, 콘도 이런 걸 개발하면서 빚 보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빚 보증을 쓰다가 그 리조트가 파산을 하니까 무려 한 1,400억 가까이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시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빚 갚다 보니까 자기는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치단체가 이 재정이 어렵게 됐을 때는 긴급 재정 관리 제도라고 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어떻게라도 극복하자고 하는 게 긴급재정관리제도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또 미국 같은 데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임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내가 4년 동안 일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네. 그 지방재정세제실장을 할 때 충북에 좀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충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죠? 결국 제가 와서 재정실장하면서 36조의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과장을 우리 충북 출신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유능한 직원이고 또 교부세 업무를 담당 사무관 시절에도 했고 해서 어려운 지방 재정 개혁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과장으로 발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어떤 편중된 세원을 잘 조정을 하면 지방 교부세나 다른 재원들이 이 비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에도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100가지가 넘는 공식적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충주댐이나 대청댐처럼 이 댐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댐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또 음성의 꽃동네 같은 데는 사실은 외지에서 오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돈은 음성군하고 충북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한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교부세에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도록 했고 충북에도 어려운 어떤 교부세 산정에서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충북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인터뷰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정순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맡고 계신 이제 새마을운동 그 중앙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언제 취임하셨죠? 올해 1월, 작년 제가 한 2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고 작년 8월 8일자로 작년 8월 새마을운동 8일.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네. 뭐 제가 아는 그 사무총장님은 어디 가나 이제 항상 다이내믹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새마을운동 하면 좀 뭔가 모르게 낡아 보이고 또 70년대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새마을운동 그 조직을 보니까 한 전국 2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민간단체 중에 아마 가장 큰 조직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새마을운동을 1970년 4월 22일 날 제청해서 약 47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뭔가 좀 잘 살아보자고 했던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건 맞습니다. 또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재기를 도왔던, 그러나 이제 한 47년이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눈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죠. 네. 대신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아주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그동안 뭐 금모으기 운동을 IMF 때 해서 상당히 이제 그 큰 효과를 거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깃발은 많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사무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작년에 8월에 되셨는데 어떤 뭐 추진하는 뭐 새로운 운동 같은 건 구상하신 게 없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서 많이 열심히 이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는 반면에
우리 스스로는 이제 워낙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10월 20일 새마을 지도자 날 행사를 강원도 평창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우리 200만 새마을 가족이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2750년에 지구상에서 국가로서의 기능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신생아 수를 보면 1975년도에 102만 명의 신생아 수가 출생을 했는데 2015년에 4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22만 명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성장하거나 발전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 새마을 가족이 옛날에 가족 계획을 했던 그 열정, 그 심정, 또 금모기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재건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금 상황에서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한 84개가 인구가 줄어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주창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은 이제 중요한 과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시골에 이제 새마을이 비닐하우스나 안기를 지붕을 개량하거나 포장한 이런 새마을이 아니라 ICT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새마을은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새마을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 47년이 지난 이 새마을 운동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50년은 어떤 방향으로 새마을 운동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예. 아이를 못 낳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관련 수당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IMF 당시에 금모으기, 애국 금가락지 모으기 운동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 새마을 가족들,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결국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200만 새마을 가족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출산 분위기를 높일 건지를 전국 2,750명, 즉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112부분들이 해시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젊은 세대들은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사용하기, 또 파트타임으로 놀이방 해주기, 아이 돌봐주기, 출산가정 축하해주기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잘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새마을 가족부터 솔선 실천한다면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실천해서 지역 단위에서라도 출산 가정에 대해서 격려, 다둥이 이 가족에 대해서는 후원 같은 걸 함으로써 정말 가족 계획으로 너무 강력하게 했던 이런 분위기를 이제는 좀 더 출산의 분위기로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마을 운동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많은 이제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또 여러
이웃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을 만들고 또 스스로 우리가 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로 좀 다른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지금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좀 더 우리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국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려나가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우리 새마을연구소를 중심으로 향후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변신하려고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좀 충청북도가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수도권과도 인접해 있고 해서 그런 걸 잘 살려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봤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 또 해당 시군과 함께 또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충북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뭐 중요한 자리를 하셨습니다. 뭐 청주 부시장도 하셨고 행정부시사도 하셨고 그 전에는 뭐 경제 통상국장 하시면서 기업 유치에 상당한 이제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인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출마를 주변에서 권유한다면 또 특히 어떤 정당에서 영입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뭐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또 200만 새마을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어떤 형태로 좀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해서 일조할 수 있는 뭐 길이 생긴다면 그건 그때 가서 좀 상당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충북 도민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설입니다.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그 끝으로 끝인사 해주시죠. 지난해 그 병신년 한 해 참 우리 국민들도 도민들 많은 또 어려움도 많으셨고 그러신데 종유년 새해에는 정말 붉은 닭처럼 활짝 또 좋은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바라고요. 저도 우리 고향 발전 또 새마을 가족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정순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